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간이 제1과목 정리를 드렸고요. 자, 2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과목은 우리 4개 법이죠. 크게 말하면 3개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가지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과태료부 가는데 일반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이 3과목을 정리하는 것이 저희들 이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목은 한 20문제 출제 예정이죠. 20문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우리 도로교통법은 양이 굉장히 많고요. 어차피 우리 시험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중에서 우리 직접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교통 단속 등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꼭 지도 단속적만 출제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도로교통법의 일부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화물자동차 운수법 마찬가지 정리할 것이고, 또 과태료에 관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기본적인 절차, 우리 질서위반행위가 뭔지, 또 행정청이 부과 징수하는 절차, 그리고 법원의 재판 집행 절차 이런 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교통법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교통법에서 첫 번째 주정차 위반 단속이 나오죠. 자,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주차하고 정차 차이점 써놨죠. 자, 말의 의미는 주차는 머무는 것이고 정차는 정지된 상태인데요. 일단 그것은 우리가 편의적인 말이고요. 보통 주차를 이야기할 땐 2가지 개념 들어가야 되겠죠. 2가지 뭐죠? 차를 운전자가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차 개념을 보시면 2가지.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겁니다. 자, 이유는 거기 나와 있죠. 자, 말로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 나거나 기타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지 상태에 두거나. 자, 2번째는 바로 뭐죠?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차를 떠났죠.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주차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자, 정차 부분은 머문다는 의미인데 우리 시험용에서는 반드시 알아둘 게 바로 뭐죠?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옵니다. 그죠?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그런 상태를 정차, 주정차에 관련된 기본적 개념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법 34조의 주정차 방법이 나오거든요. 자, 첫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입니다. 차도, 그냥 우리 보행자 등을 보도라 하겠죠. 자,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입니다. 자, 왼쪽 하면 들리겠죠? 오른쪽 가장자리. 오른쪽에 포인트를 잡아두세요.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입니다. 정차할 때는 자,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내용을 다시 간단히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된 도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차도, 자, 도로가 있으면 자, 빨간 걸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양쪽에 보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이게 차도가 되겠고 이쪽은 보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는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정차하려면 어느 쪽에 나오니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입니다. 차도니까 이쪽이죠. 이렇게 오른쪽 가장자리. 왼쪽이 아니고요. 이제 차도로 따르면 이제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도로가 하나 있는 거죠. 자, 보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도로. 자, 이 도로에 자, 여기도 도로입니다. 자, 도로에 오른쪽 가장자리 나와 있죠? 오른쪽 가장자리입니다. 이쪽이죠. 여기에서 중앙으로부터 여기서도 중앙으로부터 몇 센치? 50cm죠. 자, 50cm를 띄고 여기에다가 정차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만큼 하라는 이유, 50cm 걸뜨라는 이유는 뭐죠? 여기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50cm 정도 띄고 주정차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 같으면 보도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이런 도로 같으면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cm 이상입니다.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정차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객정차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한다 나오죠. 그리고 뒤따른 다른자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주정차 방법은 그렇게 보시고 또 네 번째는 모든 차 운전자는 주차할 때 지방청장이 즉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라 된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정차할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하지만 예외 조항이 시행령에 나옵니다. 자, 주정차 시에 교통방해 금지 예외 사유가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안전편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나와 있죠. 자, 경찰 공무원들이죠. 자, 경찰 공무원이나 부대를 이동하는 헌병, 모범 운전자. 자, 거기 지시에 따를 때는 자,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또 고지항원에서 부득이하게 주차한 경우도 예외가 되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정차 방법에 관한 것은 정리됐고요. 주정차 금지 장소하고요.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주정차가 금지가 되는 장소가 있고 또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정차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주차만 금지니까. 그러면 이쪽은 주차, 정차가 다 금지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 부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 거기 나와 있죠? 우리 법 32조에 나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 나오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여기는 교차로라든가 그죠? 또 횡단보도 자, 또는 건널목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같으면 보도가 되겠죠. 자, 이런 데는 주정차가 금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교차로 가장자리죠. 또는 도로 모퉁입니다. 자,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 것이죠? 5미터 이내입니다. 5미터. 자, 또 세 번째는 거기 안전지대라고 나오죠? 자, 안전지대.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정류지가 나옵니다. 우리 버스 정류소 같은 거 떠오르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 횡단보도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안전지대라든가 또는 정류지이죠.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인데 자, 이 거리에서 몇 미터 이내죠? 10미터 이내입니다. 여기는 주차, 정차가 금지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지방경찰청장이죠. 자, 줄여서 지방청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해서 그러한 장소도 주정차 금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기억할 것. 자, 여러분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또 차도와 보도가 구분됐다면 보도에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또 자, 교차로 가장자리나 자, 도로 모퉁이죠. 그래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입니다. 알겠죠? 이내는 주정차 금지. 또 안전지대나 버스 정류지, 횡단보도로부터는 10m 이내입니다. 주정차 금지. 기타 지방청장이 지정한 곳입니다. 자, 반면에 아래입니다. 주차 금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주차 금지 구역은 정차는 가능하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차만 금지죠. 자, 첫 번째가 여러분 뭐 나오죠? 거기 보시면 터널 안 및 다리 위가 나옵니다. 터널 안, 다리입니다. 주차 금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5m 이내가 나오죠. 그리고 3m 나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암기하기 편하게 제가 쓰겠습니다. 화삼입니다. 자, 그리고 소공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 보시면서 보세요. 자, 화는 뭐죠? 화재 경보기입니다. 화재 경보기로부터 3m 이내입니다. 그죠? 자, 소는 소방자 들어가면 5m 기억하시면 되고, 공은 공사 들어가면 5m입니다. 알겠죠? 화재 경보기 3m 이내. 또 소방에 관련된 것, 자, 소방용 기계기구 나와 있죠? 또 소방용 방화물통입니다. 자, 또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에 흡수구 또는 흡수관을 넣는 구멍이라고 나오죠. 이런 경우는 5m 이내입니다. 또 공사죠. 공사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입니다. 5m 이내입니다. 주차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주차 금지 장소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지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 가장 쉬운 문제가 되겠죠. 앞쪽은 주정차 금지입니다. 정차도 금지. 여기는 주로 여러분들 앞이 교모 5 안전 정류지 횡단보도는 10m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 장소는 시장 등이 지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합니까? 지방경찰청장. 주차 금지도 지방경찰청장입니다. 경찰서장이 아니지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차 금지는 터널 안, 다리 위가 나오죠. 그리고 화삼이 소공오입니다. 화는 화재 경보기 3m 내입니다. 화3. 그리고 소가 나오면 5m. 알겠죠? 소방 쪽에 가능한 5m. 그리고 공사 나오면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정차 금지냐 주차 금지냐 자, 구별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다. 뭐 암기만 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정차 금지 장소의 특례라고 나와 있죠. 자, 주정차 금지된 장소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정차 금지된다 하더라도 누가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등에 관련된 지방경찰청장을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안전표지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된 그러한 장소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주차 위반하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보통 여러분들 주차 위반하면 어떠죠? 주차 위반하면 우리가 견인당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견인한다. 그러면 견인을 어떻게 할 것이며 견인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구체적 내용들이 우리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상식선에서는 주차 위반하면 견인해 간다 뭐 이거만데 기본적 견인을 또 누가 할 거냐 등등시항하여 정리가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주정차 위반차의 조치가 나옵니다. 우리 법 35조를 보게 되면 주차 위반 조치가 나옵니다. 자, 1항을 보게 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32조 주정차 금지 장소죠. 33조는 주차 금지입니다. 또 34조는 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나와 있죠. 교통의 위험, 교통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죠? 경찰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 다시 말하면 우리 지도단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알겠죠? 단속 담당 공무원인데, 자, 경찰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 자, 그래서 일단 주정차 금지 장소에 했거나 주차 금지 장소에 주차가 됐거나 주차 방법을 위반했거나 그럴 때는 자, 주차 방법을 변경해라 또는 이동해라 라고 경찰 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이 명할 수 있다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찰서장, 시장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에 관련된 장소 지정이라는 건 전부 다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건 맞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위반 시의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위반 시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희 전부 다 누구죠?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경찰시장. 그래서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하지만 위반 시의 구체적 조치 등은 경찰서장 그리고 시장 등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2항을 보게 되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는 도로에서 일어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서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항의 내용이 뭐냐면 자, 사용자, 차의 사용자죠. 운전자 또 관리 책임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현재 그 차량이 주차를 잘못하여 교통소통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직접 변경한다고 나와 있죠. 직접 변경이 가능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 장소에 이동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또 3항입니다.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주차 위반 차량을 관할 경찰서나 또 경찰서장, 시장 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을 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임을 다하여 보관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죠.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입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의무는 아니고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밑줄 꺼놓으시고요. 보관해야 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일종의 견인하고 나서 그 차의 사용자 그리고 운전자라고 나와 있죠. 사용자는 보통 소유자를 말할 것이고, 그죠? 운전자는 또 뭐 소유자 아닌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반환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사항에 보시면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자, 그럴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용자, 운전자가 알아야만 알려야 되겠죠. 알려서 차를 반환해 가야 될 건데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공고의 방법을 취합니다. 자, 공고는 차를 견인했던 며칠간이죠. 자, 14일간 동그라미. 그리고 어디에 한다고 했죠? 해당 기간의 게시판에 합니다. 알겠죠? 공고는 널리 알리는 걸 말합니다. 14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항을 보게 되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한 날부터 1개월 동그라미입니다. 1개월 동그라미. 자,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죠. 자,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고하고 1개월 이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럴 때는 매각 또는 폐차를 할 수 있다 나올 것이고, 매각 폐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6항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6항을 보게 되면 주차 위반차의 이동, 일종의 견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또 보관, 공고, 매각,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일명 소요 비용인데요. 자, 그런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 비용, 소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나옵니까? 차의 사용자입니다. 조심할 건 여러분, 차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래서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것, 즉 소요 비용에, 자, 소요 비용은 마도 차를 이동하고 보관하고 아울러서 공고하고 매각 폐차 등 할 때 그 소요 비용의 부담입니다. 부담은 그 차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아니면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자, 우리 법에는 뭐라고 했죠? 운전자입니까? 사용자입니까? 자, 사용자가 부담으로 옵니다. 운전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차 사용자는 보통 여러분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부담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비용을 징수할 때는 우리 행정대집행법 5조 6조죠. 이게 준용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집행법이 준용이 됩니다. 행정대집행법에도요, 대집행하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찌죠? 비용 납부명령 부과하고 그래도 안 하면 강제 징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집행법이 준용된다. 저것도 하나 추가할까요? 그러면 소요비용을 부담하는데 만약에 내지 아니하면, 자, 무슨 법이 준용된다고요? 행정 대집행법이 준용이 된다. 딱 한 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지 아니하면 강제 집행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대집행법이 준용되는 말은 강제 집행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집행법이 준용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7항입니다. 7항. 차량을 매각 폐차할 때는 그 차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이죠.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은 공탁법에 따라서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된다고 나오네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주차 위반에 관한 기본적 조치가 우리 법 3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35조 내용을 정합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글로 쭉 보는 것하고 정리 다시 한번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주차 위반 차량이 있다는 거죠. 주정차 위반이 됐다고 봅시다. 자, 위반을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우리 경찰 공무원이나 또는 우리 시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자, 일반적으로 그 차에게 명할 수 있다고 하죠? 명을 합니다. 이 명은 주차 방법을 변경해라. 그렇죠? 변경. 자, 또는 이동해라. 이렇게 명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동하면 상황이 끝나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조치들은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에 현재 사용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운전자라든가 관리 책임인 사람이, 자,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다. 자, 그럴 때는 우리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입니다. 자, 이분들이 뭐 할 수 있죠? 직접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죠.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라든가 또 경찰서나 시장 등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동 가능. 일종의 견인 조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게 되면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이동하고 나서 일반적인 절차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보관은 당연히 성관주의 의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관 등을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사용자 등에게, 즉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나와 있죠. 그래서 이동이 가능할 것이고, 보관하고, 그리고 사용자 등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용자 알려가지고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문제는 알려야 되는데 운전자나 내지는 사용자 등을 알 수 없다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사용자라든가 운전자 등을 알 수 없다. 그죠?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죠. 자,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한다고요? 공고를 합니다. 자, 공고는 며칠간? 14일. 어디 하죠? 자, 인터넷에 공고한다. 맞아, 틀려요? 인터넷이 아니고, 자, 게시판에 한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게시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4일간 게시판에 게시해가지고요, 공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하지만 사용자 등이 얼마 이내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 사용자 등이 1개월 이내입니다. 자, 반환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죠. 자, 1개월 이내에 반환 요구하지 않으면 그 차를 자, 매각이나 폐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때 매각 폐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 폐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런 매각 폐차할 때 들어가는 비용 문제. 자, 비용 문제는 자, 비용 우리 소요 비용이죠. 일반적으로 여기 이동하는데 또 공고하는데 매각 폐차 보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일명 소요 비용입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사용자나 운전자 부담이다. 사용자 부담이다. 아까 운전자가 아니고 사용자 부담 하나 보시고, 또 비용을 징수할 때는 어쩌나 했죠? 우리 행정 대집행법이 준용이 된다. 자,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매각 폐차를 하게 되면 금액이 있겠죠? 자, 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럴 때는 국고기속이다. 자,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자,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급할 수 없다면 국고기속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공탁법에 따라서 공탁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공반 35조 주차 위반 조치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주차 위반하면 경찰 공무원, 시군 공무원이 명할 수 있다는 것, 또 일정한 조치 등은 누가 한다고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한다는 것, 그리고 직접 변경하거나 이동조치 견인할 수 있다겠죠? 견인하게 되면 보관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 운전자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성명 주소 알 수 없다면 이때는 공고한다겠죠. 공고는 며칠? 14일. 그죠? 그래서 공고는 14일간 공고합니다. 어디에? 게시판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달 이내, 공고하는 한 달 이내에, 즉 1개월 이내에 반환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 폐차가 가능합니다. 또 이때 비용은 누구 부담이죠? 운전자 사용자 부담입니다. 또 대집행법이 준용됩니다. 또 이제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사용자에 지급하는데, 지급할 수 없을 때는 국고기속하면 틀려 공탁한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별표 쳐놓은 부분들, 여기는 경찰공무원, 시군공무원, 여기는 경찰서장, 시장 등,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그리고 공고 하겠죠. 그리고 반환 요구, 그리고 비용, 그리고 공탁,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문제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조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에 관한 시행령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도지사하고 시장 등은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지자체 근무하는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나오죠. 누가요? 도지사하고 시장 등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단속 담당 공무원은 단속 업무 수행할 때는 제복을 착용해야 됩니다. 제복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또 3항에는 제복의 종류나 제복에 만드는 방식,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틀려요.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 등에 관한 것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알겠죠? 조례 동그라미. 그리고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경찰서장과 미리 협의된다. 맞습니까? 제복 만드는 방식 경찰서장과 협의합니까? 지방경찰청장 협의합니까?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그리고 사전협의입니다. 자, 그리고 4항에는 교육실시 나와 있죠? 그리고 도지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교육에 관한 겁니다. 자,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교육은 연 1회 정기 교육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수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 교육은 몇 시간이죠? 8시간. 알겠죠? 8시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육 방법이 나와 있죠? 자, 교육 내용은 교통관계 법령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단속 실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것이고 방법에 관해서는 강의라든가 시청각 그리고 분임토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주차 위반자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대한 조치가 시행령에 나옵니다. 자, 다시 보면요. 경찰서장 그리고 도지사 또는 시장 등입니다. 차를 견인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 차 표지를 차에 보기 쉬운 곳 동그라미 부착해서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여기는 차를 견인하려고 할 때입니다. 견인하려고 할 때는 과태료 내지는 범칙금 부과 대상, 즉 견인 대상 차량이라는 것을 차에 보기 쉬운 것이지 앞쪽 하면 틀려요. 앞쪽에 꼭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차에 보기 쉬운 것에 부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 이 항을 보게 되면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사용자, 운전자가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나와 있죠. 또 3항입니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차를 견인했는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차를 인수하지 아니한다. 자, 24시간 동그라미. 차를 인수하지 않으면 해당 차의 보관 장소 등 불령이 정하는 사항을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 놓습니다. 등기 우편 동그라미. 자, 그래서 우리 시행령 내용입니다. 여기 이동해 가지고 견인했죠. 견인하게 되면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라는 게 하루죠. 인수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자 등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통지는 뭘로? 등기 우편입니다. 보통 우편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언제요? 24시간 이내 인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사항입니다. 경찰서장 등은 자, 운전자를 알 수 없다면 14일간 역시 게시판에 공고한다고 나와 있죠. 자, 게시판에 공고할 내용이 나오네요. 차의 종류 및 형상. 두 번째, 차가 있던 장소나 견인한 일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차 보관 장소죠. 네 번째는 기타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고 내용은 나와 있죠. 게시판에 공고하는데, 자, 공고 내용이 게시판에 나와 있는 게 뭐뭐 있었죠? 방금 시행령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가 뭐죠? 차의 종류나 형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차가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견인한 장소겠죠. 그래서 차가 있던 장소, 그리고 견인 일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관 장소도 공개되겠죠.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것을 게시판에 공고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공고 기간은 14일이죠. 자, 14일 지나도 사용자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에 공고사항을 공고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14일 동안 공고를 했어요. 그래도 사용자나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때는 일간신문 동그라미, 일간신문, 인터넷도 아니고 공보도 아닙니다. 일간신문에 공고사항을 공고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아 나와 있죠. 기본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 22조를 보게 되면 이제 반환 조치 등이 나옵니다.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차에 그 사항을 표지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서장들이 차를 견인하게 되면 그 차가 있던 장소입니다. 견인한 취지와 보관 장소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지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차의 등록번호나 차종 형식, 위반 장소, 보관 일시 및 장소, 또 1개월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으면 차를 매각 폐차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매각 폐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시장 등이, 우리 시장이나 서장이 차를 매각 폐차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등록 엄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매각 폐차할 때는 사전 통지입니다. 알겠죠? 사전 통지. 누구에게요? 자동차 등록 엄부에 적힌 사용자입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자, 통지합니다. 자, 이 항을 보게 되면 차를 매각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차의 매각은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뭐 수의계약이라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안 되고 경쟁 입찰로 한다. 그래서 매각할 때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자, 매각 등을 할 때는 방금 봤지만 사전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매각 방법에 관한 것은 경쟁 입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치이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이다. 따라서 수의계약이라고 나오면 이건 틀려요. 수의계약은 임의대로 처분한 걸 말하거든요. 임의대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경쟁 입찰입니다. 자, 경쟁 입찰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가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뭐죠? 자, 비밀로 매각하지 않으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입찰자가 없을 거로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사망에는 차가 매각되지 않으면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매각 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될 것이고, 폐차하게 되면 관할청에 말소 등록을 촉탁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각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경찰서장 내지는 시장 도지사인데, 자, 서장 등이 자, 만약에 자,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각 결정서라고 나오죠? 자, 매각 결정서를 매각됐음을 누구에게 집어넣었죠? 매수인에게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폐차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자, 폐차하게 되면 관할청에 자, 일종의 자동차 등록 말소시켜야겠죠? 말소해달라고 등록을 촉탁하는 말소가 있죠? 일종의 위탁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촉탁을 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요병의 징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경찰서장 등은 차를 반환하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견인, 보관, 공고 등에 든 비용이죠. 소요비용을 징수하고 범칙금 등에 관해서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한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죠. 그래서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항을 보게 되면 경찰서나 도지사, 시장 등은 소유병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이나 납부 기한, 그리고 납부 장소를 적은 문서로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소유병의 징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유병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사용자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봤죠? 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이고, 만약에 사용자에 지급할 수 없다면 국고기속이 아니고 뭐라겠죠? 공탁한다고 정리드렸고요. 또 이런 비용 징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준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가 뭐고 정차가 뭐고 주차 방법 그리고 주정차 금지 장소나 주차 금지 장소 정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 위반 시에 진행되는 절차들입니다. 그 조치 등에 관해서 쭉 정리 드렸네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 단속 공무원이 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운전 현장에 없게 되면 조치 취하거나 견인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견인하게 되면 성간지로 보관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만약에 인수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죠? 공고를 한다겠죠? 공고는 14일간 합니다. 그죠? 14일간 할 거죠. 게시판에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고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타나지 않냐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이야기했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리고도 1개월 이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이나 폐차가 가능하다. 1년에 쭉 위반 시에 조치 등에 관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주정차 위반 조치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